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과 공간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있는 행성에서 관찰자 B, C가 탄 우주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행성 PQ를 향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의 관성계에서 PQ는 정지해 있고 C는 0.8C의 속력으로 운동한대요. 표는 A 관성계에서 측정한 자료랍니다. 자, 그러면 A는 멈춰 있는 상태예요. 얘 왜 나옵니다. A는 멈춰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 얘가 A예요. 우주선이 B와 C가 탄 우주선이 이동해 가고 있는데 0.8C의 속력으로 C가 탄 우주선이 Q를 향해 가고 있고요. 얘 C예요. 여기에 행성 Q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탄 우주선 B 같은 우주선이 B 같은 우주선이 행성 P를 향해 가고 있대요. 자, 근데 A 관성계에서 측정한 자료가 표라고 했어요. A 관성계에서 봤을 때 A에서 P까지의 거리, 요게 L0고요. A에서 Q까지의 거리도 L0래요. A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 요 B가 A를 지나는 순간부터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년이래요. 그런데 C가 A를 지나는 순간부터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년이래요. 얘가 더 빠르지요? 그쵸? 얘가 더 빨라요. 그러면 얘는 얼마의 속력으로 가는지 안 나왔는데 얘가 더 빠르니까 요 속력은 요 놈이 C보다 느리겠죠. 그쵸? 자, 그럼 B 관성계에서 A의 속력은 B가 봤을 때 A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즉 A가 봤을 때 B의 움직임을 찾으란 얘기예요. B 관성계에서 A의 속력은 0.6C냐? 한번 찾아봐야죠. 자, L0인데 L0를 20광년 걸려요. 얘는 15광년 걸리고 얘는 15년 걸리고 얘는 20년 걸린대요. A하고 Q 사이의 거리, 즉 A에서 봤을 때 A, Q 사이의 거리는 L0인데 그게 15년 걸렸다 그랬죠? 그럼 속력에다가 15년 시간을 곱하면은 거리 나오잖아요. 0.8C 곱하기 15년 하면은 12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게 12광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것도 분명히 같은 속력으로 가면 이게 12광년 떨어진 거예요. 0.8C로 가니까 12광년 떨어져 있는 건데, 즉 P, A의 거리는 A에서 봤을 때 이거 L0인데 이게 지금 12광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얼마의 속력으로 갔을 때 20년 걸렸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느냐? 따라서 V는 20분의 12광년이에요. 됐죠? 12광년, 이거 거리니까 광년 하면은 얼마 나오죠? 0.6C 나와요. 그쵸? 얘는 0.6C로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B에서 봤을 때 A가 0.6C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맞았네요, 여기요. 니은 C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입니다.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C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보다 B의 시간이,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느리게 갑니까? 얘가 더 느리게 가죠.
C에서 봤을 때, 그쵸? 얘가 A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간 팽창이 더 일어날 거 아니에요? 틀렸네요.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는, P와 Q 사이의 거리는 B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B 관성계가 C의 관성계보다 크다. 얘가 기류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맞았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광원과 거울 P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B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광원이 있고요. 여기 P가 있고요. P. 그 다음에 여기 R이 있고요. 자, 여기에 Q가 있어요. B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거울 PR, P와 R을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동시에 방출됐대요. PR에서 동시에 반사됐다는 얘기는 B 관성계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 같다는 얘기죠. 반사돼서 Q에 도달한답니다. 반사돼서 거울 Q에 도달한대요. 동시에 반사됐다는 얘기는 거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Q에 도달한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 거리, 광원과 P 사이 거리, A는 밖에 있습니다.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P와 Q 사이의 P와 Q 사이의 거리보다 작다. 맞았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요거는 수축 안 일어났지만. 그럼 기억 맞았고, 니은 A 관성계에서 P에서 반사된 빛이 R에서 반사된 빛보다 P에서 반사된 빛이 R에서 반사된 빛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 아니죠. 동시에 도달하죠. 요 길이 같고. 그쵸? 그러니까는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광원에서 P를 향해 방출된 빛이 다시 광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A 관성계는요. 시간 팽창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A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우주선을 탄 관찰자 B가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번이요. B가 이렇게 있고요. 요 우주선의 길이는 L0래요. 얘가 V로 가요. 깃발 PQ는 A에 대해 정지해 있고, 이게 P, 이게 Q인데 A가 밖에 있어요. A에 대해서 깃발은 정지해 있고, B는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라고 있냐면 2L0래요. 그 다음에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A가 측정한 P와 Q 사이의 거리는 2L0지만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0. 그럼 A는 L0와 다르게 보이겠죠. B가 측정했을 때 L0니까. 그 다음에 표는 A,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이 P와 Q 사이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는 얘가 앞부분 갔다가 여기는 뒷부분을 통과할 때예요. 그쵸?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것이랍니다. 자, A 관성계에서 여기를 통과했다면 뒷부분을 통과할 때예요. 이렇게 통과할 때예요. P와 Q 사이로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L0고 요 거리는 지금 우주선의 길이는 L0고 깃발 사이는 EL0고 걸린 시간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그럼 A 관성계에서는 이렇게 통과하는데 T0가 걸렸고 B 관성계에서는 다 통과하는데 3분의 2 T0가 걸린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B 관성계에서는 요거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A 관성계에서는 요거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구분이 가세요? 자, 그러면은 A 관성계에서는 EL0 더하기 요걸 뭐라고 할까요? L 프라임, 수축된 길이를 L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L 프라임. 됐어요? 요거가 이게 지금 V로 간다 그랬죠? 예. V 곱하기 시간이 T0 걸렸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B에서는요, 누가 수축이 돼요? 요 놈이 수축이 되지요? 그러면은 이거는 EL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1 프라임. 자, 이거 길이가 L0, EL0니까 요게 만약에 L 프라임만큼 수축이 일어난다면 얘는 EL 프라임만큼 비례가 1대2니까 수축이 일어날 거예요. 아무튼 플러스 그 다음에 우주선의 길이는 L0는 자기 거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V 곱하기 3분의 2 T0란 얘기고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 4L0 더하기 2L 프라임은 EV 곱하기 T0. 그 다음에 요거는 2L 프라임 더하기 L0가 3분의 2 VT0 빼요. 그러면 3L0는 3분의 6에서 4 나오죠? 3분의 4 VT0 따라서 L0는 9분의 4 VT0란 얘기네요. 됐죠? 자, 그럼 디귿은 9분의 4 네, 디귿은 맞았습니다. 기억. B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얼마냐? B 관성계에 왔을 때 P의 속력은 V죠. 왼쪽 방향으로. 기억 맞았네요. 니은 B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A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의 2배. B와 B 관성계에서 PQ의 거리는 A 관성계에서 우주선 길이의 2배. A 관성계에서 우주선 길이도 V에 해당하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요 입장에서도 자기 V, 외부가 움직이는 게 왼쪽으로 V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길이 수축이 동일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2배. 이게 L만큼 일어나면 얘는 2L만큼 일어나겠죠. 2배. 원래 길이가 2배니까 1대2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림과 같이 광원에서 동시에 마이너스 X방향, 플러스 Y방향, 그 다음에 플러스 X방향으로 방출된 빛이 각각 거울 PQ 아래 반사되어 광원으로 되돌아온답니다. 반사돼가지고 원래 광원으로 되돌아온대요. 그럴 때 광원 PQR은 관찰자 A에 대해서 정지 있고 우주선을 탄 관찰자 B는 A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B 관성계에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입니다.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 누구에서요? B 관성계에서.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Q 사이 거리가 L. 이거는 변하지가 않지요. 길이 수축 안 일어나요. 움직이는 방향과 직각 방향이니까.
표는 AB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4번에 B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B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런데 A는 밖에 있고 거울 P, 광원, 거울 R, 거울 Q 이렇게 있어요. 요 거리는 L이래요. B가 봤을 때 이렇게 가고 빛이 가고 요게 이렇게 가고. 자,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T0, T0, A가 봤을 때 T0, T0, T0라는 얘기는 A가 봤을 때 요 세 개의 길이는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L, 여기도 L, 여기도 L. 그쵸? 근데 B가 봤을 때는요. Q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L은 안 변해요. 이게 T2예요. 그쵸? 근데 P 요게 광원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T1이라고 했고요. 얘는 뭐라고 했냐면 T2라고 했고요. 얘가 T3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T2는 B가 봤을 때 안 변하죠. 근데 요거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쵸?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T2보다 요게 시간이 더 짧아지겠죠. 왕복하는 거. 거리가 짧아지니까. 됐죠? 따라서 T2가 요거가 T0. 원래 요게 지금 A가 봤을 때 T0죠? T0보다는 커야 되죠. 시간 팽창이 일어나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시간 팽창이 일어나니까. 따라서 T2가 T0보다 커요. 네, 그건 맞았네요. 기억은. 그 다음에 T1과 T3가 같냐? 요 T1과 T3가 같냐? 동일한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수축되는 양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수축되는 양은 동일하죠? 동일한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걸리는 시간 T1과 T3는 같죠? 그쵸? B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니은 맞았고. 자, D급 보시면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로 지나는 빛의 속력은 T0분의 2L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속력은 동일하게 나와야 되니까 A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P까지 거리가 지금 L이거든요. 그런데 왕복 시간이 지금, 즉 왕복이라는 얘기는 2L이죠. 2L을 T0만큼 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빛의 속력이란 말이에요. A에서 봤을 때. 근데 이 빛의 속력은 동일해야 되니까 B의 관성계에서도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디귿은 틀렸고, 그러면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보시면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사고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정지해 있는 기준선 PQ, A에 대해 정지해 있는 기준선 PQ, PQ상에 각각 전구 p, q가 고정되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은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P와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점 RS는 우주선의 양끝, R은 우주선의 앞에, S는 우주선의 뒤에.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A 관성계에서 측정했더니 그게 L0래요. L0. B 관성계에서는 2L0래요. B가 봤을 때 자기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는 2L0인데 이게 날아가는 우주선을 본 A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L0로 축소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스몰 P는 우선의 S가 P에 닿는 순간에 깜빡이고, 즉 우선의 뒷부분이 꼬랑지가 P에 닿는 순간에 깜빡이고, Q는 우선의 R, 즉 앞부분이 Q에 닿는 순간에만 깜빡이도록 장치하랍니다. 그랬을 때 AB 관성계에서 전구의 깜빡임을 관찰하랍니다. 그랬더니 다 A 관성계에서 P와 Q는 동시에 깜빡인대요. 동시에 깜빡인다는 얘기는 A가 봤을 때 우선의 길이가 L0처럼 보이니까 그 L0인 우선이 간격 PQ에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A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PQ의 길이가 L0예요. 되셨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우선이 L0가 돼가지고 PQ에 딱 맞아 떨어졌는데, B 입장에서는요, 우선의 길이가 2L0죠? 즉, 우선의 R이 Q에 도달했지만 아직 S는 기니까 아직 P에 도달을 안 한 거예요. 됐죠? 따라서 Q가 B 관성계에서는 Q가 P보다 먼저 깜빡인단 말이에요. 됐죠?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은 Q가 B보다 먼저 깜빡인다라고 하니까 니은은 맞았습니다. 보기 니은은. 그 다음에 기억. A 관성계에서 R과 S 사이의 거리는 L0다. A 관성계에서 R과 S 사이의 거리는 L0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 B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2분의 1 L0다. B 관성계에서는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2분의 1로. 그러니까는 2분의 1 L0 맞았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이요.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우선을 탄 관찰자 B와 입자가 0.8c의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 PQ는 A에 대해 정지해 있고, 입자는 P에서 생성돼서 Q에서 소멸한답니다. AB 관성계에서 측정한 입자의 질량이랍니다. A에서는 M1, B에서는 M2. 자, 그런데 입자가 날아가는 속력이 0.8c, 우선이 0.8c, 같은 속력이 있지요? 같은 속력이니까 이거는 질량 팽창이 안 일어나지요? 상대론적 질량이 안 나와요. 질량 변화가 없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입자의 수명은 A 관성계에서가 B 관성계에서보다 길지요. 수명은. 그쵸?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지금 같은 속력이니까 변함이 없고, A에서는 0.8c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팽창이 일어나니까 오래 살아남는 거고, A 입장에서. 기억 맞았고, 니은 M1과 M2를 비교해 보면은요, A 입장에 해당하는, A 입장에서 본 입자의 질량 M1이 M2보다 커야 되죠. M2는 B에서 바라본 건데, B에서는요, 입자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속력이니까. 그래서 니은 맞았고, 디귿. 입자의 정지 에너지는 M2C 제곱이냐? 정지 에너지는 맞죠? 정지 질량이 지금 M2죠? M2C 제곱.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인데, 표는 원자핵 A에서 D까지 양성자수, 중성자수,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7번에 가번을 보시면 A 더하기 B 해서 C가 만들어지고 5.49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고, 나번은요 B 더하기 B 했더니 A가 생기고 D가 만들어지고 4.1 메가 일렉트론 볼트래요. 그런데 A를 보니까 양성자수가 하나래요. 요거 하나. 중성자수 0이래요. 그럼 질량수 1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요, 양성자수 하나래요.
중성자수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C는 몰라요. 중성자수가 하나래요. 중성자 하나. C는. 자, 그러면 여기는 두 개 합하면 요거 나와야 되니까 여기 2가 돼야 되죠. 근데 C의 중성자가 1이래요. 1. 그럼 양성자수, 중성자수 더한 게 질량수니까 요건 3이 돼야 돼요. 그쵸? 요게 3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 나와야 되니까 B는 2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여기 1, 2, 1, 2, 1, 1이에요. 그럼 여긴 당연히 1이 돼야 되고, 이건 4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돼요. 그쵸? 다 찾았습니다. 따라서 C 양성자수, C의 양성자수는 2, 동그라미 기억은 2, 동그라미 기억은 2가 되고요. 동그라미 니은은요, D의 양성자수죠? D의 양성자수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은 누구냐면 B의 중성자수예요. B의 중성자수 1.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을 D의 중성자수, D의 중성자수 2. 됐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C의 질량수는 3이냐? C의 질량수 3. 맞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과 동그라미 니을을 합하면 3. 맞았죠? 그 다음에 A의 질량이 MA, 여기 MB, MC, MD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에서는 질량 결선이 어떻게 생기죠? MA 더하기 MB 빼기 MC가 질량 결선이죠. 그쵸? 이거 했을 때가 5.49, 5.49 메가 일렉트론만큼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나는요, 2배의 MB 빼기 MA 더하기 MD 한 게 4.1 메가 일렉트론이에요. 요 놈이 더 크죠? 그럼 요 놈이 이거보다 커야 되죠? 자, 그러면 MA 더하기 MB 빼기 MC가 커야 돼요. 2배의 MB 빼기 MA 더하기 MT 요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MA 넘어갈게요. 그러면 2배 MA 이거 넘어가면 MD 이렇게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면 MB 더하기 MC 요 관계 나오죠? 네, 디귿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에 다음은 4가지 핵 반응인데 XYZ는 원자 핵이래요. 원자 핵. 8번이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이것도 7번과 마찬가지로 다 찾아야겠네요. X 더하기 헬륨 2, 3짜리 만나서 Y 더하기 Z 플러스 에너지 요거래요. 나는요 X 더하기 X가 헬륨이 되고 헬륨 2, 3이 되고 중성자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3.7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이거 가지고 해봅시다. 요거 2지요. 그럼 여기도 2가 돼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1, 1이 돼야 돼요. 요거 4지요? 그럼 여기 합해서 4가 돼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반대로 나눠서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1, 2라는 얘기고, 그쵸? 아직 요거는 뭔지 몰라요. 다는요, X 1, 2짜리예요. 더하기 H1, 3. 요게 합해져서 Y 플러스 중성자 플러스 에너지래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2니까 여기 2가 돼야 되고 5지요? 여기 1이니까 여기 4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거 2, 4. 그럼 요거는 Z는 1. 그 다음에 여기 5지요? 그럼 여기 1이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X 1, 2짜리에요.
더하기 X12 했더니 H13 생기고요. Z래요. Z는 11이죠. 11 플러스 4.03 메가 엘렉트론 볼트. X의 중성자 수는 1이냐? 중성자 수 1 맞았죠. X와 Y가 핵융합하면 X의 Z가 X와 Z가 핵융합하면 Y가 생성되냐? X1, Z1 합하면은 양성자 수 2가 돼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2와 1이 합해지면은 3이 돼야 되는데 이건 4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져요. 이건 틀렸고, 디귿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이 에너지를 따지래요. 이 에너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나온 게 나하고 라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나하고 라를 비교해 봅시다. 요게 더 질량 결손이 크다는 얘기죠. 저 무슨 얘기냐면 X의 질량 mx X 요게 지금 두 개예요. 두 개 빼기 헬륨 m 헬륨 더하기 중성자 m 중성자. 자, 요거의 질량 결손보다 요 놈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2배 mx 빼기 mh 더하기 mz 요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없어지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은 플러스 되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죠.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봅시다. 요거 두 개를 따져봅시다. 요거 두 개. 만약에 가의 에너지가 나보다 크다면, 즉 질량 결손이 큰 거죠? 이거라면 만나봐야죠. 따져봅시다. mx 더하기 m 헬륨 빼기 my 더하기 mz 요놈이 커요. 뭐보다? 요거 2배 mx 두 배가 아니군요. mx 더하기 mh 빼기 my 더하기 mn 요거보다 크다면 mx는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my도 없어지네요. 그러면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하면 되죠.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요. 그러면은 MHE 헬륨 더하기 M 중성자 요게 M 라지 요거 더하기 MZ보다 크다라고 되어있죠. 요거 나왔네요. 요거 나왔네요. 그럼 성립했죠. 따라서 가가 다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이것도 좀 바꾸고요. 9번 보시면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나는 핵분열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9번 봅시다. 가가 붕소군요. 5번 10 질량수 10 그 다음에 기억하고 만나서 헬륨 이 4가 되고 니은이 된대요. 그 다음에 2.79 메가 엘렉트론 볼트 나오고요. 자, 나는요 우라늄 92 235짜리가 기억하고 만나서 생기는데 크립톤 36 95짜리하고 바륨 56 139짜리가 만나고 2배의 기억이래요. 기억 만나고 200 메가 엘렉트론 볼트래요. 자, 56 36 하면은 80 92
딱 맞죠? 그럼 요건 0이어야 되죠? 0. 그 다음에 여기는 235, 여기는 234 나오죠? 1 차이 나죠? 그럼 여기가 1이면은 1 곱하기 2 하니까는 2가 되죠? 그쵸? 이건 4니까. 그럼 2가 다 합하면은 6이 돼요. 236. 그럼 여기는 236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1이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0, 1. 0, 1이고 5에다가 0 하면은 요게 3이 나와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10에다가 1 하면은 11인데 4니까 여기가 7이 돼야 되고. 됐죠? 자, 기억. 나는 핵분열 반응, 나는 핵분열 반응.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있는 기억의 수는, 니은에 들어있는 기억의 수는 4이다. 중성자의 수. 중성자. 자, 여기서 질량수가 7이니까 양성자 수 3이고, 그럼 중성자 4. 맞았죠? 니은 맞았고, 디귿 질량 결선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았죠?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원자핵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X는 원자 핵이고 A는 라듐 원자 번호입니다. A는 라듐 원자 번호. 자, 그러면 10번. 가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소 1, 2 더하기 수소 1, 2 만나서 X 2, 4 나오고 에너지래요. 나는요, 요거 90, 232 짜리가 만나서 요거 얼마가 돼요? A가 되고 88, 228 나오고 X 요거 24가 아니죠? 이거 아직 이거 더하면 24는 맞군요. 24. 네. X 더하기 에너지래요. 그럼 요거 24. 요건 90이에요. 그럼 요거는 88이 돼야 되죠. 그쵸? 에너지래.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럼 A는 얼마냐? 88. 기억 맞았네요. 니은 X의 질량은 4.0282U냐? X의 질량은 0.40 4.0282냐? 0282U냐? 자, 요거 하나가 2.0141이에요. 두 개 합하면은 4.0282예요. 그쵸? 이거 두 개 합하면 요거예요. 여기에서 질량 결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X가 되죠. 따라서 X의 질량은 요거보단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 핵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질량 결선이 누가 더 많이 생길까요? 질량 결선이 나의 질량 결선을 봅시다. 요거는 얼마예요? 28, 232, 232.0377U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질량 결선이 RA가 얼마예요? 228.0310 빼기 X의 질량 M이라고 할게요. 이건데 이거는 요거 빼주면은 4.0067 나오겠네요. 67 맞죠? 4.0067U 이거 U가 들어있어요. U 빼기 M이거든요. 자, 그러면 4.00676 빼기 M이에요. M을 더 빼요. 그러면은 질량 결손 값
요 M 값은 요거랑 동일하고, 근데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와 요거 빼기 M이고, 가번은 나번은 요거에서 M을 또 뺀 거예요. 누가 더 커요? 같은 M이지만 결손이 가에서가 더 크지요. 그쵸? 요게 요 숫자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에너지는 더 크다. 맞았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이요. 다음은 세 가지 핵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원자 핵 A에서 C까지의 양성자수 분의 중성자수와 질량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양성자수 분의 중성자수? 질량수가 아니라 중성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무튼 네, 그랬을 때 옳은 것만 찾으래요. 11번의 가는 H11 더하기 H11 해서 B가 만들어지고 더하기 기억 나오고 에너지. 됐죠? B의 질량은 MB라고 했어요. 요거 질량 MB. 나는요. B 더하기 B 해서 H11 그 다음에 C가 만들어지고 에너지. 다는요. C에서 A 만들어지고 니은되고 에너지. 이거거든요. B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동일하대요. 왜요?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B는 1이죠. 자, 그럼 봅시다.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 잠깐만요. 이거 계산해야겠습니다. 양성자수를 X라고 하고, 질량수를 Y라고 하고, 중성자수를 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기에서, 표에서 양성자수 분의 중성자수. 자, 이거는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죠? 양성자수 분의 질량수 빼기 양성자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쵸? 자, 이거는 기호로 얘기하면 양성자수 X분의 중성자수 N인데, 이거는 X분의 질량수 Y 빼기 X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B부터 봅시다. B는 X분의 Y 빼기 X가 1이에요. 그러면 Y는 X니까 2X 돼와요. 그쵸? Y는 2X예요. 그런데 B가 최대가 여기는 지금 2가 돼야 돼요. 얘가 0이라면 최대 2까지만 돼야 돼요. 그쵸? 가에서 최대 Y는 최대 2가 돼야 돼요. 2. 최대 2면은 X는 뭐가 돼요? X는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쵸? 양성자수는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0일 경우에, 그럼 얘가 1이면은 얘가 2가 되면 돼요. 됐어요?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니죠. 이건 만들어지는 거죠. 자, B의 양성자수는 1. 그러면은 질량수는
잠깐만, 이게 1이죠? 그럼 여기 1 나와야 되죠? 여기 1. 되셨죠? 자, 그러면 양성자수, 그 다음에 요건 1이고, 요건 뭐가 돼요? 0이 돼야 되겠네요, 0. 이게 뭐예요, 이거는? 양전하네요? 이거는 양전하예요. 양전하. 자, 그럼 여기도 1, 2, 1, 2예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1이니까 합해서 여기에 뭐가 되죠? 1 되고 4니까 요거 3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1, 3이고 1, 3이고 A는 뭐가 됐냐면 0.5라고 했거든요. A. 자, 그러면 또 A를 해봅시다. A는 X분의 Y 빼기 X가 0.5라고 했어요. 0.5 2분의 1이죠? 따라서 2Y 빼기 2X가 X. 따라서 Y는 뭐예요? 2분의 3X. 그럼 X가 2라면? 근데 Y는 최대 얼마가 되죠? 요거. A는 Y 값이 질량수가 최대 3이죠. 3. 요게 0이라면 요거 3 나와요. 그쵸? 최대 3이에요. 최대 3. 그러면 최대 3일 때 X는 얼마예요? 2란 얘기지요? 저 양성자수 2란 얘기예요. 되셨어요? 양성자수가 2고 그럼 요거는 3이 나와요. 그럼 요건 0 나와야 되고 요거는요. 양성자가 하나 줄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합해서 1 나오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뭐예요 이거? 전자네요. 그쵸? 전자? 음전하라고 해야 돼. 정확하겠군요. 음전하예요. 음전하. 이거는 양전하고 이거는 음전하예요. 음전하가 돼야만 합해져서 1이 나오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하나는 양전하, 하나는 음전하니까 같은 종류 전하 아닙니다. D가 틀렸고, 기억 B의 질량수는 2, B의 질량수 2 맞았죠? 그 다음 MA와 MC는 같냐? MA와 MC. MA와 질량수는 3. MC는요, 요거죠? 질량수 3. 근데 같지가 않지요? 양성자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다르죠. 따라서 니은 틀렸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양전하, 음전하를 학교에서 배웠다면 괜찮겠지만, 배우지 않았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12번 봅시다. 다음은 의료에서 사용하는 진단장치 P에 대한 설명인데, 진단장치 P는 입자 기억의 방출을 이용하는 핵의학 검사 방법 중 하나인데, 기억을 방출하는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면 체내 내에서 기억이 방출되고 주위의 전자와 만나 소멸한대요. 그럼 양전하는 얘기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소멸하기 위해서는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출하는 건 양전하예요. 기억 맞았네요. 보기 기억. 소멸하며 한 쌍의 감마선을 생성한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감마선을 검출하여 진행한답니다. 기억을 방출하는 핵반응식, 즉 양전하를 방출하는 핵반응식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플로우르 12번 이것만 설명할게요. 9, 18짜리가 8, 18로 되고 요것만 하나 줄었죠? 그쵸? 따라서 기억, 이거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양전하니까 이건 플러스 1 나와야 되죠. 저기 주위 전자가 없어지니까 플러스 1, 0이에요. 그래서 합해졌을 때 9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은 양전하 맞고요. 니은 중성자수는 요놈이 9개, 요놈은 10개. 그러니까 요놈이 더 많죠. 니은 틀렸네요.
기억과 전자의 질량이 감마선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두 개가 소멸되면서 에너지 나오니까. 맞았죠? 그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